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국가배상 관련 사건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시설이 한 사람의 2제곱미터의 수용 공간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돼서 구속이 되면 교도소에서 자유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최근 교도소와 같은 교정시설의 공간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교도소의 재소자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조은지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청취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교정시설 과밀 수용,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네, 최근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 사례가 빈번했는데요. 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동안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15%였습니다. 네. 특히 인천구치소, 대전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창원교도소 등 대도시 인근 교정기관은 수용률이 120%를 넘기도 하였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네네.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서 그간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예.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교정시설 과밀 수용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처음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고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거군요. 자, 이제 과밀 수용에 대해서 이제 국가 배상은 어떻게 이제 성립되는 것인지 관련 법률 규정을 좀 먼저 짚어주시죠. 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며 국가의 인권 보장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역시 국가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등의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문화된 법률뿐만 아니라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지 않거나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교정시설에서 이제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제 과밀 수용에 해당되는지 뭐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네, 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이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예. 한 방에 몇 명이 수용되어 있냐, 즉 한 방의 1인당 수용 면적을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럼 실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현행법상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서 네. 교정시설의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 통풍, 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적이나 구체적인 기준 자체는 법에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거실이란 수용자들이 잠을 자고 생활하는 방을 뜻하는데요. 예. 법무부 예규 등에서 혼거실, 즉 다인실의 수용 정원 산정 기준을 2.58m 제곱당 한 명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예예. 그러나 이러한 예규는 공무원들의 업무 지침에 해당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속력 있는 기준으로는 없고 그냥 법무부의 이제 예규로 2.58 제곱미터당 한 명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군요.
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법원 판결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과밀 수용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법원의 판단 이유는 뭐였습니까? 대법원은 2022년 7월 14일 1인당 수용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을 경우 그것이 예상치 못한 수용률 폭증으로 단기간 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 대법원은 도면상 면적이 1인당 2m 제곱 미만이면 과밀 수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이는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 면적이 1.4m 제곱이라는 점, 다인실인 혼 거실에는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도면상 면적에 비해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그보다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예. 다만 대법원은 과밀 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는 원고가 106일 동안 과밀 수용된 것에 대해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제곱미터를 이제 기준으로 잡고 또 그것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상으로 보면은 도면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군요.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자,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소자도 헌법 제10조의 이제 국민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결국은 국가가 이제 형벌권을 행사해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국가가 수용자를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 자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좀 생소한 주제라고 볼 수 있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인권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과밀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 대법원 판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정시설 과밀 수용이 수용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을 확인하고 교정시설 과밀 수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네네.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재소자라 할지라도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통한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정부에서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요.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 이후인 2021년 1월 3밀, 즉 밀집, 밀접, 밀폐 환경의 개선을 위해 1인당 수용 면적 상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범죄자 등 단기 구금형을 전자발찌로 대체하는 전자감독 처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교정시설을 또 새로 짓는 것이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에서 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전자발찌와 같이 이제 외부로 사회 내 구금 형태로 전환하는 문제로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검찰청은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대검찰청은 2022년 8월 2일 독일이나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네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더해서 정부의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 벌금형 제도에 대한 걸 좀 적극적으로 개편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